명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 교수입니다. 소원을 적어보세요. 같은 띠 댓글 기운이 모이면 공명하여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머릿속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얽혀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라는 혼란에 빠지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특히 원숭이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 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원숭이띠 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기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여러 일을 동시에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큰 기회의 징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모든 것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매우 미묘한 시기입니다. 혹시 본인도 기회는 많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복잡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2025년 9월 개유월이 원숭이띠에게 특별한 변화와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지 못하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원숭이띠 분들만을 위한 9월 완벽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숭이가 타고난 기운과 이번 달 운세,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그리고 풍수와 건강까지 차례로 풀어드릴 테니 혹시 본인이 원숭이띠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는 지지로 신금에 해당하며 예리하고 활동적인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시원한 바람처럼 날카롭고 변화무쌍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원숭이띠를 비유하자면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순간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영리한 탐험가와도 같습니다. 빠른 두뇌 회전과 뛰어난 적응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라서 항상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지능과 창의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고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소통 능력이 탁월해서 어떤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신금의 성질로 인해 너무 성급하고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서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가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관심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원숭이띠는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많아요. 또한 재치가 뛰어나지만 때로는 그것이 경솔함으로 비춰져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달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은 개유월, 즉 개수와 유금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에게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복잡한 의미를 갖는 조합입니다.
먼저 개수와 신금의 관계를 보면 금생수의 상생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원숭이띠 아이디어나 계획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평소보다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유금의 영향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나 인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 예전보다 신랄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기회가 동시에 들어와서 선택장애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다 좋아 보이는데 뭘 선택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숭이띠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라는 생각에 에너지가 분산되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신중함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서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좋은 날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경일, 신일, 그리고 물의 도움을 받는 임일, 계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3일, 9일, 11일, 17일, 21일, 29일이 해당됩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옵니다. 중요한 기획이나 창작 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특히 협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이런 날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이런 날에는 학습 능력도 향상되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를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원숭이띠의 뛰어난 지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날은 인일, 해일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이 날들은 진금과 상극 관계를 이루어 감정적 충돌이나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일, 14일, 18일, 26일, 30일이 해당됩니다. 이런 날에는 말을 조심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도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풍수로 기운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이나 서재는 서쪽이나 서북 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금의 방향이라 원숭이띠에게 활력을 주지만 너무 강하면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 적당한 조절이 필요해요.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되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따뜻한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색상은 흰색, 은색, 금색이 기본적으로 좋지만 너무 차가워 보일 수 있으니 연한 노란색이나 베이지색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도 금생수의 원리에 따라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진하지 않은 연한 파스텔 톤을 선택하세요. 집 안의 수정이나 금속 장식품을 적절히 배치하시면 금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 모양의 장식품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소품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날카로운 모양의 장식품은 피하시고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의 것들을 선택하세요.
또한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숭이띠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주변이 어수선해지기 쉬운데 이는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니 수시로 정리해 주세요. 건강과 장수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는 폐와 대장, 그리고 신경계통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금연은 필수이고 간접 흡연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심호흡 운동을 자주 하시면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원숭이띠는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 스트레스성 변비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신경계통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입니다.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도 적당히 조절하세요. 또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지는 마세요. 명리 한방으로 보면 음식으로는 흰색 음식이 폐에 좋습니다. 무, 도라지, 배, 백합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시고 견과류도 적당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숭이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무리를 이루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뛰어난 개인 능력에 의존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팀워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복잡한 시기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욕심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의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세요. 건강 관리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때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 사주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태어난 연월일시를 남겨주세요. 간단한 풀이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이번 9월에 복잡한 기운을 지혜롭게 활용하시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화, 그리고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 교수가 기원합니다.